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2021학년도 대학교 소개. 오늘 숭실대학교 파트 1입니다. 저희가 파트 1은 학교 현황과 취업률 위주로 설명해드리고 있는 영상이고, 파트 2는 입학 전형, 파트 3는 입결 위주의 분석 방송입니다. 오늘 그 파트 1 시간 세종대학교 소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을 좀 해놓고 일정히 목차죠, 목차. 이 목차대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시립대, 동국대, 홍대를 찍었고, 오늘 숭실대 1편이 되겠습니다. 자, 숭실대 어떤 특장점이 있고 뭐가 유명한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정말 놀랍게도 요 화면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뭐냐, 이게 바로 랍스타 특식입니다. 19년, 19주년 특식, 20주년 특집이 가지고 작년에 한 번, 재작년에 한 번이죠. 그 다음에 작년 5월에도 이 랍스타 특식이 나왔을 때 인터넷을 정말 핫하게 달궜죠. 이것만 말고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10,000원도 안 되는 몇천 원의 학식으로 나왔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요거 하나만으로 이 학교 가겠다라는 사람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죠. 물론 아무 때나 가서 아무나 사먹는 게 아니라 선착순 몇 명 한정이긴 했습니다만 굉장한 이벤트였죠. 이거 말고도 무슨 막 전복이 들어간 삼계탕도 팔고 그랬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숭실대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숭실대는 어디 있느냐? 숭실대 입구역에 있습니다. 자, 숭실대 입구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그때 파란 게 어디냐면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그리고 이 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중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 앵글에 잡히는 학교 이 정도가 잡히는데, 서울대도 서울대 입구역이 있지요. 가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대 입구역에 내려서 서울대를 걸어가시겠다고 마음먹으면 이건 정말 난리 나는 일입니다. 큰일 날 짓 하시는 겁니다. 반면 숭실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숭실대를 가려고 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딱 나오면 학교가 떡 앞에 나옵니다. 어느 학교 그러냐면 한양대도 그런 출구했죠. 한양대 몇 번 출구로 딱 나가, 숭실대 나가, 딱 나가면 학교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내리자마자 5분 만에 학교로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뭐가 장점이냐라고 하겠지만, 안 다녀봐서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5분, 10분이면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숭실대 학생들이 우리 학교 좋은 점, 항상 상위에는 지하철역이 학교 앞에 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구에 있는 숭실대 위치 한번 살펴봤고, 역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90년도에 미국 선교사라는 베어드 박사가 평양에 생겼습니다. 실제로 숭실대를 검색하면 막 김일성 대학교 이런 것도 언급이 됩니다만, 이거는 정확한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넘겨짚고, 아무튼 어디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냐면 평양에 처음에 생겼었다. 이게 모체가 되었다. 그래놓고 4년 뒤 인가를 받았고, 신사참배 강연에서 자진 폐교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다가 1954년에 서울에 학교를 재건했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1970년 국내 최초로 전자계산학과 신설. 전산과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컴퓨터공학과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옛날 용어로 전산과, 최근 용어로는 컴퓨터공학과죠. 자, 이거 이러다 보니까 이 다음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건데, 숭실대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쉽게 말해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학과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미국이 생긴 학교니까.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IT 쪽에 그나마 좀 강세인 학교에 항상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IT 다음 뭐죠? 그쵸? 요즘에 AI 핫하죠.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숭실의 모든 학과는 AI로 통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이제 단순히 IT 명문 대학이 아니라 AI 전문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의도가 보입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전산과 컴퓨터 단과대 쪽은 숭실대에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학과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취업률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살펴보시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숭실대 형화를 좀 특징을 좀 살펴보시면, 국내 최초의 전자계산학과 신설학교다.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숭실의 모든 학문은 AI로 통한 홈페이지에 딱 걸려있죠.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전교생, 모든 학생들한테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교육을 실시요. 그러니까 교양 기초 과목으로 좀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전산학 개론이나 기초라든가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이름은 같지만 단과대별로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서 IT에서 AI 전문적으로 변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게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두 번째 최근에 숭실대 많이 푸시하는 게 뭐냐면 창업입니다. 창업. 청년 창업 활성화 노력. 그래서 1919년부터 창업 교과목을 교양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하고 학교에서 이 창업 지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학교로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배어드 입학 우수 장학제도. 학교마다 좀 특징적인 장학제도가 있지요. 예를 들면 그 한양대 다이아몬드 세븐 이런 것처럼 이 숭실대에서는 배어드 입학 우수 장학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특혜가 있냐면 들어가면 일단 4년 장학, 그것도 모자라서 용돈 40만 원 좀 주고 기숙사 맘만 먹으면 공짜. 그 다음에 해외 파견 교환학생 저 갈래요. 그러면 너 오케이 우선순위 해줄게. 그리고 돈도 줍니다. 그리고 요거 특이한 한데 글로벌 교육 7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대학교를 4년 8학기 정도를 다니고 있죠. 이 8학기 중에서 7학기 정도는 이 학교에서 다니고 한 학기 정도를 해외 봉사라든가 현장 실습이라든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면 한 학기 학점을 인정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 체험을 하거나 뭔가 내가 특별한 단순히 공부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그 경험으로서 대학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숭실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홍보 자료들을 좀 캡처해서 좀 해봤는데 1897년에 생겼고 70년대 전산 계산학과 같은 게 좀 생겼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 중소기업 대학원도 설립했다 이런 얘기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과대학 학과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요 정도 장학금, 그 다음에 장학금 수, 평균 장학금액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좀 논말은 잘해줘. 그리고 취업률은 약 66.5%고 취업 유지율이 99.2%. 요건 좀 의미가 있네요. 적어도 웬만해서는 잘리지 않고 웬만해서는 이직하지 않고 다니던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홈페이지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2019년에 공인회계사 CPA라고 부르죠. 30명이 합격을 해서 대학교 순위, CPA 합격자 많은 순위로 등수를 매기면 CPA 랭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브릿지 사업 선정, 창업 선도대학 육성 사업 선정 홈페이지에 딱 링크가 잡혀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좀 잘 돼 있고 창업 관련 교양 과목도 강제적으로 필수 과목으로 넣어서 듣게끔 해서 많이 권장을 좀 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일단 컴퓨터 쪽, IT, AI 이런 쪽으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푸시나 지원을 좀 하고 있는 편이다. 그 다음에 배어드 장학금이라 해서 조금 특이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취업뿐만이 아니라 창업도 많이 학교에서 권장을 좀 하는 분위기다. 이 정도가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지하철역이 가깝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 핫한 특식이 제공된 적도 있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숭실대 취업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대학 알림이 자료입니다. 매번 취업률 말씀드릴 때 언급이 되지만 댓글로 꼭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 맞아요. 맞습니다. 취업률 중요하죠. 내가 어디 취직하는지가 더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평균치를 가지고 평가를 좀 해보는 거고 그냥 적당히 비교를 해보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질로 비교할 수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으로, 퍼센트로 평균 취업률 이런 걸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동국대가 2019년 기준으로 67.4, 국민대 67, 숭실대 69.7, 숭실대가 높죠. 자, 보시면 우리가 건동홍, 국숭세단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하면 이 세 학교 중에 보통 숭실대를 제일 마지막에 호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9.7% 취업률이 조금 괜찮은 편입니다. 70% 가까운 취업률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낮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뭐 서울에 있으니까 비슷하죠. 794, 790, 792 큰 차이 없다고 봅니다. 1년에 2만 원 차이면 뭐 똑같죠. 자, 그럼 이 69.7을 좀 세분화시켜 보면 숭실대 취업률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된 건 계약학과죠. 계약학과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랑 이미 너 이 학과 나와서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뽑아줄게 하고 약속하고 모집했기 때문에 취업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학과 치고 95.8이면 아주 높은 게 아니고 막 100%도 엄청 많죠. 이런 학과 좀 빼고 2018과 2019 취업률이 좋았던 과를 보시면 금융, 언론 홍보, 컴퓨터. 자, 여기 보면 금융, 보험수리학과 이런 학과들이 순위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통은 공대 쪽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컴퓨터학과의 한 페이지 마지막에 잡혀 있고 금융학부나 금융경제학부 이런 학과들이 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내려보면 그래도 벤처, 글로벌, 국제법, 그다음에 정보통신, 산업정보시스템. 자, 여기도 보시면 산업정보시스템, 컴퓨터, 정보통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학과, 우리 학교는 이게 유명해, 우리 학교는 저게 유명해 라는 학교들이 있지만 실제 취업률 뚜껑을 열어보면 대부분 무슨 공학이 상위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었죠. 그에 반면에 숭실대는 우리 IT 많이 밀고 있어, 창업 밀고 있어, CPA 합격자 되게 많아,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는데 그게 취업률 순위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 느낌입니다. 공대 순위라기보다는 보시면 맨 앞에가 컴퓨터로 시작했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 학부 정도가 79, 81 이 정도의 취업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취업률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위 레벨. 그래도 학교 레벨, 학교 순위, 학교 호명으로 따지면 동국대나 또는 국민대보다는 숭실대가 조금 나중에 호명이 되는데도 취업률이 높은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봤는데 이 숭실대는요 취업률이 높은 학과도 취업률이 비교적 괜찮지만 낮은 학과도 취업률을 많이 까먹지가 않습니다. 꼴등이 거의 한 40, 50% 정도의 취업률을 유지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평균 취업률을 깎아내리는데 좀 영향력이 덜 미쳐서 평균 취업률이 80% 가까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70%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웬만한 이름 들어본 과들 인원도 많죠. 130명, 113명, 158명 이 정도 되는데도 다 70% 이상의 취업률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거야 이 학교 내에서 그나마 이거가 좀 낫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를 좀 해보면 숭실대나 국민대를 한번 매칭을 좀 시켜봤습니다. 물론 국민대 자연계만 따지면 83, 80, 79, 78이고 숭실대 자연 따지면 제일 높은 게 80부터 56까지 내려오는 거 봐서는 이 앞에 있는 숫자 적은 것들 100이 있어서 그렇지만 시작도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취업률에서 뭐 상위에 있는 과들은 좀 밀리는 경우 있지만 이 정도 수치고요. 세종대랑을 비교하면 조금 더 우위에 있죠. 세종대는 이런 거 100백을 좀 빼고 나면 75에서 시작하지만 여기는 80에서 시작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러하다. 인문계를 보면 계약학과를 빼고 나서 88에서 시작하고 국민대는 88 의상, 행정, 스포츠 경영이라고 하니까 이건 좀 비슷한 수치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세종대랑 비교하면 세종보다는 조금 수치가 위에 있죠. 그러니까 뭐 잘 되는 과랑 잘 안 되는 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2, 3% 정도의 우위가 있고 그게 이 상위 과들을 봤을 때는 비슷하거나 조금만 차이가 있지만 하위 과들이 점수를 많이 까먹지 않아서 이 정도 데이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어문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취업률에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죠. 학교에서 좀 무시하는 부분이 있고 좀 잘해주는 부분이 있고 취업률도 괜찮다. 아유, 그런데 숭실대가 뭐 탑 클래스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그래도 이게 좀 아쉽다. 뭐 나쁘다기보다는 아쉬운 부분을 좀 짚어보자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취업률은 괜찮은데 뭐가 좀 아쉽냐면 학교 평가에서 순위는 생각보다 좀 낮습니다. 자, 건동홍 국숭세단이라고 따지면 보통 한 15, 20위권 안에서 저희가 손가락 카운팅이 되죠. 그러면 여기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는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도 그 정도 순위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잘 보시면 2018학년도에는 30개 중에서 29위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겨우 순위 안에 들었죠. 그런데 아쉽게도 2019년도에는 숭실대가 30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해외 대학평가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리죠. QS, TH, ARW 정도를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숭실대는 아쉽게도 진짜로 취업률이 조금 낮았던 국민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2개나 3개의 순위에서 세계 1000등 안에는 들었습니다만 숭실대는 그 어떤 평가에서도 1000등 안에 들지 못해서 저희가 순위 밖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평가 항목이 숭실대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지만 취업률 이런 거나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경 쓰는 부분에 비해서는 대학 평가는 좀 낮은 평가를 받는 학교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식이 맛있는 숭실대 파트 1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